토지보상 의견서 단계별 신청 분석. 1. 개념 및 절차 구분. 단계별 의견서의 법적 효력과 기능 비교. 제출 시기. 토지보상협의 단계는 보상계획 공고 후 협의기간 중 제출. 수용재결 신청 단계는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14일간. 이의재결 단계는 이의 신청 후 심리과정 중 제출. 작성 주체. 토지보상협의 단계는 토지소유자, 관계인. 수용재결 신청 단계는 토지소유자, 관계인. 이의재결 단계는 이의신청인. 핵심 차이점. 토지보상협의 단계는 사업시행자가 3인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토대로 보상금을 결정하며 토지소유자는 14일간의 열람 공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서는 재결 시 필수 검토 대상이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의재결 단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과정으로 의견서는 재결 변경의 중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2. 의견서 작성 전략. 감정평가 반박 비교 표준지 선정, 거래 사례 적정성, 시점 수정 문제, 개별 요인, 보정 접근성, 획지 조건, 환경 조건 등 개별 특성, 지작물 누락 보상 건축물, 공작물, 수목, 시설물 등 누락, 거래 사례 적정성, 거래 사례 거리 시점 개별 요인 부적정성, 공시지가 문제 제기 표준지 공시지가 과소평가, 이의 신청 결과 반영 중간, 공익사업 정당성 이해 사업계획 합리성, 수용 필요성, 공익성 부족, 실무 사례에 기반한 작성 전략, 감정평가서 사전 확보, 재결 신청 전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미리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여유 있는 의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현장조사 기반 객관적 자료,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현실적 이용 상황, 토지의 개별적 특성, 지작물의 누락 여부 등은 높은 효과를 보이는 쟁점들입니다. 3. 감정평가 반박 논리 체계. 주요 반박 유형과 판례 근거. 반박 유형 구체적 논리 인용 판례. 비교 표준지 부적정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상위성 대법원 2006년 11월 24일 선고. 거래 사례 선정 오류 거래 시점 거리 규모의 현저한 차이 서울고법 2015년 2월 12일 선고. 시점 수정 문제 지가변동률 적용 시점의 불일치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개별 요인 비교 오류 접근성 형상 환경 조건 우열 미반영 서울고법 2014년 5월 23일 선고. 그 밖의 요인 보전 개발 제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수성 대법원 2012년 7월 26일 선고. 감정평가 반박의 핵심 포인트. 비교 표준지 선정 문제. 감정평가에서 3개의 땅 내 땅 표준지 거래 사례이 등장하는데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의 개별 요인 비교에서 우세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종적인 것은 거래 가격이 아니라 보정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의 한계. 상권이 위축되거나 거래가 희소한 경우 거래 조건 보정이 필요하며 권리금, 영업권 등 비부동산 가치 구성 요소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이를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가격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4. 보상금 증액 성공 사례. 주요 성공 사례 분석. 사례 증액 전 증액 후 증액률 주요 쟁점. 대구 도시공원 토지 미공개 1억 2,700만원 진입로 고려 미반영 지목보정. 경기 도로사업 21.6억 원 24.4억 원 13% 단일 단계 집중 전략. 김포 재개발 사업 22.3억 원 25.3억 원 13.7% 건축물 관리 상태 영업권 정상화. 재개발 현금 청산 수용 재결금 3배 증액 200% 사도부지 아닌 일반 토지 인정. 성공 요인 분석. 지목과 현실 이용 불일치. 지목이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전답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 적법한 농지임을 입증하여 4억 5천만 원을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1980년 이미 전답으로 사용 중이었던 점을 증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개별 특성 반영, 맹지가 된 잔여토지, 농기계 진입 불가능, 진입로, 미개설 등의 구체적 불이익을 제시하여 보상금 증액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5. 공익사업 정당성 예측이. 공익성 검토 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익성을 검토합니다. 사업인정 요건 공익성 판단 기준.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및 별표 규정 해당성. 시행자 의사와 능력 정당하고 적극적 의사, 충분한 수행 능력. 입법 목적 부합성 법령 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부합성. 공익 우월성 공익이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 사업계획 합리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용 필요성 수용 방식의 필요성, 대상 범위의 적정성. 공익 지속성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성. 사업인정 고시 후 이해 제기 가능성.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익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실질적 변경, 당초 사업인정 내용과 현저히 다른 사업 진행, 공익성 상실,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공익성이 현저히 감소, 절차적 하자, 사업인정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위반.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보상금 증액에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사업 자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보상 의견서는 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감정평가, 반박과 개별 특성 반영, 지작물 누락 보상 등이 가장 효과적인 쟁점들입니다. 특히 현장 조사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와 관련 판례를 인용한 논리적 반박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